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세계야 어떻게 볼 것인가란 이야기를 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한류가 서구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가란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대폭주입니다.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해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과 올해 초 미나리의 성과에 이어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광풍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중입니다. 1년 전 이날치 밴드를 필두로 한 조선힙합이 랩과 판소리 타령이 뒤섞인 독자적인 가풍으로 세계를 홀린 바 있고, 두 말이 필요 없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이미 세계 팝 음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다가 아닙니다. 게임과 웹툰, 음식과 패션, 관광, 화장품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 파다하고, 다시 화두로 뜨고 있는 한류의 세계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류는 1990년대 말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4단계로 분류합니다. 1세대 한류는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선두주자로 일본, 동남아, 중국의 한류가 퍼져나간 첫 단계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제2대 한류입니다.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권을 넘어 중남미, 중동, 유럽과 북미 일부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제3대 한류는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로 한류의 본격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식, 여행, 복식, 화장품,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흐름은 제4대 한류 혹은 신한류로 분류됩니다. 장르가 더욱 다양해지고 연관산업이 결합하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까지 가세하는 특징이 있고, 오징어 게임 열풍은 전 세계를 휩쓰는 K-콘텐츠 쓰나미의 최신 물결인 셈입니다. 조지 푸나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소프트파워는 강제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는 부드러운 권력, 최근 그는 한국이야말로 문화의 소프트파워가 잘 갖춰져 있다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한류에는 패권적 요소가 없고 닮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많다는 평가를 합니다. 너도 나도 한류 분석에 나서고 있는 세계 언론들의 진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나닷컴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정복했다. 서양인들은 동양의 것에 열광하지 않는다거나 유럽과 미국은 동양 문화에 비호감적이라는 편견을 정확하게 부순 사례가 되었다. 미국의 CNN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K-팝에서부터 최대의 드라마라고 극찬받는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팬들이 탐내는 오락거리를 쏟아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는 오징어 게임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성공은 미국 록그룹 비틀즈의 성공적 미국 진출을 뜻하는 브리티니 인베이전에 비견할 만하다. 영국 BBC는 한국의 영향력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까지 이르렀다. 세계를 매혹시킨 한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사서 삼국지 중 위지동의전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결해가 수천 년 전부터 무리지어 놀고 춤추는데 남다른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핵심어가 신명과 흥일 것입니다. 몸속에 그 DNA가 흐르고 있다가 질곡의 역사를 딛고 세상 밖으로 분출했으니 그것이 한류입니다. 한반도가 사상과 문화에서 참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김지아 시인이 말합니다. 거기에 인터넷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품은 IT 강국의 면모가 시너지 효과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원초적인 에너지가 모두 세계적인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며 우리에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특별한 경험이 소중합니다. 압축된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은 서양에서는 서구화된 동양, 동양권에서는 서구화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는 나라가 되었고, 말하자면 서구와 동양 두 문화권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드라마 대장금의 스타 이영애가 홍콩 언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가 한류의 성세를 만들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권위 관습에 대한 저항, 금기를 넘는 창의성 발휘, 정의 공정의 가치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이 한류의 밑거름이 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 문화의 본질이자 최종적 단계는 도덕화입니다. 물질의 충족을 넘어 정신의 고향에 의해 진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를 상품으로 수출해 수익을 거두려는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고립에 빠질 뿐입니다. 문화의 상품의 세계화가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류는 문화, 사회, 경제적 가치들의 종합적 구현인 까닭입니다. 일찍이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한 이는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일지 중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선생이 선구적 안목을 쫓으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명해집니다. 아시아가 아닌 서유럽, 본고장의 그들이 열광했다는 따위의 국내 보도를 접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시선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 대한 동경 혹은 콤플렉스를 떨쳐내야 합니다. 정반대 쪽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을 세계 문화 수도로 건설하자라는 식의 구호는 중심과 변방을 상정한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배타적인 욕망과 제국주의적 발상이 도살인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한류는 선한 위력입니다. 이상적인 꿈은 문화의 품격에 충실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인류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의 세계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와의 열린 소통을 이끄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세계, 나라와 나라, 소통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편적 공감을 나누는 상호 교류의 마당, 이는 한류 전문가와 학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다양한 말이지만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두려워 한국 사회 자체를 정의롭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서구에서 한류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되었고 이것이 영구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란 해외 토론 게시판의 글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국인을 멋있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나왔을 때 밈송으로 여겨졌고 싸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팝은 이제 서구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시작으로 지금은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대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연이어 차트 1위를 기록 중이며 블랙핑크, DPR 라이브, 갓세븐은 모두 작지만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K-팝에 푹 빠진 여학생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도 오징어 게임이 와서 모든 기록을 깨고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인이 아닌 여성들이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한글 문자를 넣는 것을 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한국에서 리메이크될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이토록 폭발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한류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좋은 마케팅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한류가 만들어낸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여 더욱 친아시안 미디어를 생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K-미디어는 미국의 아시아인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고 아시아 남성이 시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궤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대표성을 높이고 있는 이 순간 역사의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류 미디어가 친아시아 콘텐츠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계속하고 한류 파도를 지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중한 다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 집중해 왔습니다.
동아시아, 동남아 전역의 사람들은 수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더빙된 한국 프로그램은 아시아 TV 채널의 주류였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그랬듯이 항상 파티에 늦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서구에는 아직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업계의 인재들과 함께하는 양질의 컨텐츠. 사람들은 K-팝, K-드라마를 쓰레기 엔터테인먼트로 치부하는 것 같고 한국 정부가 한류 부분에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던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른 나라는 왜 안 하지? 쿨재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중문화에 관한 한 한국 대중 콘텐츠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매우 고품질입니다. 한국은 창의적 자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비서구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매우 발달된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중국과 달리 검열 없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검열이 심했다면 봉준호 감독이 한국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기생충을 만들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아마도 세계 서구 문화와 가장 접촉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있으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중국은 폐쇄적인 만리장성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로 연결된 국가 중 하나이므로 글로벌 트렌드를 더 쉽게 따르고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서양 사이에 많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서양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질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낯설지만 이국적입니다. 일부 요소는 다른 현대 문화와 동일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낯설지 않은 새로운 이국적 트위스트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많은 한국적 가치와 도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공명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들의 사회적 현대적 비전, 유사한 가치, 이국적인 한국적 트위스트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내 이론이지만 뜨거운 한국 사람들입니다. 서구 문화에서 아시아 표현에 대한 억압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아인, 특히 남성에 대해 아첨하지 않는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가 아닌 소녀가 처음으로 K-팝, K-드라마를 접할 때 그것은 그들의 뇌리에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들은 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아시아 남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K-팝과 K-드라마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섹시한 아시아 남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이것이 지속되도록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가 세계화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한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의 인구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예술 산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젊음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당신은 힙하고 멋진 것을 접촉하지 않는 더 많은 붐 세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붐 세대가 깨어있지 않고 여전히 198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쿨재팬으로 소프트파워에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것은 꽤 심하게 실패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남성 그룹인 아라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영어로 된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라시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꽤 오싹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한류의 서양에서의 약진이 한국의 약진이 아니라 동양의 약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약자였던 동양인들이 한류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류의 선한 유력에 대한 찬사와 한류의 은근슬쩍 얹혀가기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이 얹혀가기가 심합니다. 일본은 한류를 이겨보겠다고 기세 좋게 시도하다 쓴맛을 받고 중국은 현재 K-드라마 사이트에 중국 드라마를 은근 끼워넣기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한류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찬사건 얹혀가기든 한류에 대한 폄하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